입맛 없으실 때 찬물에 밥 말아서 김치 한 조각 척 올려 드시죠. 시원하고 술술 넘어가죠. 그런데 문제는 찬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드시면 밥을 제대로 씹지 않고 빨리 삼키게 되고 싱거운 밥에 간을 맞추느라 짠 김치를 자꾸 더 집어 드시게 됩니다. 바로 그 습관이 소화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트륨 섭취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김치는 죄가 없습니다. 김치는 세계가 인정한 훌륭한 발효식품입니다. 그런데 몸에 좋다는 김치를 드시면서도 왜 위 건강과 혈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김치가 아닙니다. 김치를 어떻게 드시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많은 분들이 김치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김치가 맵다고 걱정하시죠? 시큼하게 익으면 상했다고 버리시죠? 그거 사실은 헛짚으신 겁니다. 진짜 조심할 것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은 김치를 둘러싼 오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김치를 어떻게 드셔야 위에 부담을 덜 드리는지 딱 이 두 가지만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딱 15분만 저와 함께 시간 내시면 앞으로 김치를 마음 편히 그리고 몸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입맛 없을 때 찬물에 밥 말아 김치로 후루룩 넘기신 경험. 김치찌개 하나에 밥을 2공기씩 비우신 경험. 국이랑 젓갈이랑 김치를 한 상에 다 놓고 드신 경험. 그리고 김치가 시큼해지면 아깝지만 상했다고 버리신 경험.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김치에 씌워진 누명부터 벗겨보겠습니다. 여러분, 김치가 매워서 위에 나쁘다고 생각하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고춧가루가 위를 자극한다. 매운 게 위염을 만든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고춧가루의 매운 성분을 캡사이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운맛 자체가 위암을 만든다는 근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매운맛이 무조건 범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매운맛은 칼과 같습니다. 칼이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요리 도구도 되고 다치는 물건도 됩니다. 매운맛도 적당하면 괜찮고 지나치면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맵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양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치가 시큼해지면 상했다고 버리시죠? 그거야말로 정말 아까운 겁니다. 김치가 시큼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상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발효가 더 진행된 겁니다. 김치가 익으면서 유산균이 늘어나는데 이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균입니다. 그러니까 잘 익어 시큼해진 김치는 무조건 버릴 게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으로 속이 자주 쓰리신 분들은 맵고 신김치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덜 맵고 덜 익은 김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김치 표면에 뭔가 하얗게 꼈을 때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하얀 막은 골마지라는 효모일 수도 있지만 일반인이 곰팡이와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냄새가 이상하거나 솜털처럼 번지거나 색이 변했다면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확실히 구별이 안 되실 때도 아깝더라도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운맛 자체가 위암의 원인이라는 근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둘째, 김치가 시큼해진 건 대개 상한 게 아니라 잘 익은 겁니다. 셋째,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맵고 신김치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넷째, 표면에 낀 것이 곰팡이인지 확실치 않으면 드시지 마세요.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김치에서 진짜 조심해야 할 건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혈압약을 드시거나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진짜 문제는 김치 자체가 아니라 김치를 드시는 방식에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습관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물에 밥 말아 김치로 후루룩 넘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찬물이 아닙니다. 드시는 방식입니다. 물에 밥을 말면 목으로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씹지 않고 빨리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은 입에서 씹고 침과 섞이는 순간부터 소화가 시작됩니다. 충분히 씹지 않고 빨리 드시면
편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 만밥은 그 자체로는 싱겁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을 맞추려고 짠 김치를 자꾸 더 집어 드시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소금을 더 많이 드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너무 짠 김치를 많이 드시는 겁니다. 김치에서 진짜 조심할 건 매운맛이 아니라 소금입니다. 짠 음식을 오래 드시는 습관은 혈압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고 위암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금은 한 번에 위를 망가뜨리는 망치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조금씩 부담을 쌓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오래된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세 번째 습관은 김치를 다른 짠 것들과 한꺼번에 드시는 겁니다. 김치찌개에 밥, 여기에 젓갈, 여기에 장아찌, 여기에 국까지. 한 상에 짠 것만 가득하시죠? 김치 하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밥상이 김치 말고도 짠 것투성이라는 겁니다. 국이 있고 젓갈이 있고 장아찌가 있고 찌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김치까지 더해지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쉽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치에서 조심할 습관 3가지. 첫째, 물에 밥 말아 안 씹고 빨리 넘기는 것. 둘째, 너무 짠 김치를 많이 드시는 것. 셋째, 젓갈과 국 같은 짠 것들과 한꺼번에 드시는 것. 이 3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대체 김치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이번엔 김치를 부담 없이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밥이 잘 안 넘어가신다고 찬물에 많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밥이 잘 넘어가지 않으시면 밥을 조금 부드럽게 지으시거나 싱거운 숭늉을 조금만 곁들이세요. 무엇보다 후루룩 삼키지 마시고 평소보다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김치 국물은 되도록 남기세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짠 국물은 적게 넘기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소금을 꽤 줄이실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짠 김치는 드실 만큼만 덜어서 물에 살짝 헹궈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끼에 짠 음식이 여러 가지 겹치지 않도록 하세요. 김치와 찌개를 드신다면 젓갈이나 장아찌는 줄이는 식입니다. 짠 것끼리 겹치지 않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치 옆에는 싱거운 반찬을 곁들이세요. 대표적인 게 두부입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서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들께도 좋습니다. 여기에 시금치나 애호박 같은 싱거운 채소 반찬을 한 접시 더 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전체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치 자체를 무조건 나쁜 음식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매운맛이 위암을 만든다는 근거는 분명하지 않고 김치가 시큼해진 건 대개 상한 게 아니라 잘 익은 겁니다. 둘째, 진짜 조심할 건 소금과 식사 습관입니다. 물에 말아 안 씹고 빨리 드시는 것, 너무 짠 김치를 많이 드시는 것, 그리고 짠 것들을 한꺼번에 드시는 것. 이 3가지입니다. 셋째, 김치는 국물을 남기고 너무 짜면 살짝 헹구고 짠 음식이 겹치지 않게 하고 후루룩 넘기지 말고 천천히 씹어 드세요. 기억하세요. 문제는 찬물이 아닙니다. 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넘기면서 충분히 씹지 않고 싱거운 밥에 간을 맞추느라 짠 김치를 더 많이 먹게 되는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물에 밥을 말아 드시더라도 후루룩 삼키지 말고 평소보다 천천히 씹어 드세요. 김치를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짜게 먹고 빨리 삼키는 습관만 바꾸셔도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밥상이 앞으로의 위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